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매주 토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이번 주 공모 일정, 어떤 기업을 청약하고 그리고 어떤 기업을 패스할지 다음 주에 무려 6개나 청약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이 영상은 이렇게 4가지 섹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상장 IPO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상장 IPO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깔끔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이번 주에 상장한 주식이 뭐가 있었는지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용! 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IPO한 기업이 2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2가지, 범한 퓨얼셀과 비플레이 소프트 어떠한 결과 있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범한 퓨얼셀 저 기릿은 청약을 진행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청약을 진행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범한 퓨얼셀은 NH, 한국투자, 하이투자, DB금투 이렇게 4가지에서 청약을 진행했으며 균등 배정 수량을 봤을 때는 NH는 1.01, DB금투는 0.68, 한국투자와 하이투자는 0.79로 대부분의 기분들은 아마도 한계를 받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범한 퓨얼셀에 청약하신 기분들 기관 경쟁률이랑 의무 확약이 살짝 낮아서 걱정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며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비플레이 소프트에 어떤 결과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기릿은 패스를 진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관 경쟁률이 111대1 그리고 의무 확약은 0.76%로 매우 나빴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그 와중에 공모가를 거의 반토막 내버리긴 했지만 그래도 저 기릿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리스크가 분명 존재하고 있는데 먹을 건 딱히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또 상장 당일날 갑자기 뜬금없이 쭉쭉 올라가는 그런 흐름 나올 수 있겠죠. 꼭 그런 흐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플레이 소프트에 청약하신 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비플레이 소프트는 지금 현재 코넥스에서 1,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음 주에 상장하는 기업 딱 한 가지를 보도록 할게요. 범한 퓨얼셀. 자, 범한 퓨얼셀 일단 저 길이 또 한 개를 받았는데 어떻게 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기관 경쟁률과 의무 확약이 엄청나게 좋아서 따상을 노릴 만큼 그 정도의 제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기릿은 시작하자마자 10,000원 이상의 차익을 준다면 바로 매도하는 전략을 사용할 것 같고, 아니면은 그거보다 적거나 혹시나 공모가보다 주가가 빠진다면은 저 기릿은 주가가 다시 또 올라가기를 기대하면서 조금 더 지켜보다가 상황에 맞춰서 매도 전략을 다시 수립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기분들 범한 퓨얼셀 다음 주 금요일날 상장을 하는데 따상까지 가기에는 지금 현재 증시가 너무나 안 좋다는 걸 생각해보시고 매도 전략을 수립을 해보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음 주 내내 두산 퓨얼셀이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그리고 S 퓨얼셀이 또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 두 개 기업이 갑자기 또 주가가 쭉쭉 올라간다면은 범한 퓨얼셀도 그 흐름 그대로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도 당연히 같이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벌써 마지막이네요. 다음 주에 IPO하는 기업 6가지나 있습니다. 레이저셀, 위니아 에이드, 보로노이 그리고 스펙 3개. 이 기업들이 도대체 뭐하는 기업들인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보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셀, 주관사는 삼성증권, 청약일은 14, 15, 그리고 공모밴드는 12,000에서 14,000원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레이저셀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기업이 생각나시나요? 일단 저 기릿은 당연히 이거 피부에 관련된 기업이겠구나, 우리의 젊음을 책임져주는 기업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일단 레이저에 관련된 기업은 맞는데 피부에 관련된 기업은 아니고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최근에 레이저 보신 적 있나요? 아마도 보통은 회의실 아니면 무슨 강의 그런 곳에서 빨간색 레이저를 쏴서 이렇게 점으로 찍히는 거, 그런 레이저를 보통 최근에 보시고 그리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회사는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런 점 레이저가 아니라 면 레이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이저 범위가 좀 넓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냥 레이저를 넓게 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게 바로 레이저셀의 기술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빠르게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저셀은 이런 기업입니다. 2015년에 설립된 세계 최초로 그리고 유일한 면 레이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명광원 에어리어 레이저 기술을 바탕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및 2차 전지 후 공정에 해당하는 패키징 공정 중 본딩 과정에 사용되는 장비를 개발 및 제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에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본딩 과정에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 본딩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접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A랑 B랑 붙일 때 이러한 레이저가 사용되는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장점은 레이저를 그냥 면으로 쏘는 것뿐만 아니라 0.1에서 300mm까지 범위를 확실히 정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사가 원하는 사이즈를 완벽하게 맞출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딱 생각했을 때 아니 길이 레이저랑 그 본딩 과정, 그러니까 붙이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자, 기존에는 MR 공법이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MR 공법이 뭐냐면은 전 공정에서 만들어진 실리콘 칩을 PCB에 올린 다음에 오븐 같은 곳, 그러니까 따뜻한 곳이겠죠, 그곳을 통해서 공기를 쪄서 가열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실리콘 칩이랑 PCB를 열로 가열해서 붙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가면 갈수록 하이엔드 제품이 많아지면서 경량화 그리고 효율화 이런 것들이 중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 칩도 그 다음에 PCB도 얇아지기 시작했다고 한데요.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얇아진 애들한테 열을 가했더니 애들이 돼지 껍데기처럼 휘기 시작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지 껍데기가 계속 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결할까 라고 생각했다가, 아 그래, 돼지 껍데기를 누르면 해결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에 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단순히 열을 가는 게 아니라 눌러주면서 접합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한 가지 단점이 있었다고 한데요. 이때까지는 그냥 전체적으로 열을 가면 됐는데, 그런데 이제는 하나하나 눌러줘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게 단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열을 주는 게 아니라 왼쪽에는 이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레이저를 써서 가열하면은 누르는 것보다 효율이 더 좋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 또한 하나하나 레이저를 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며, 그리고 이렇게 열을 지속적으로 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PCB가 휘거나 그러한 불량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회사 레이저셀이 최초이자 그리고 유일하게 면으로 레이저를 쏴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가장 큰 문제는 전체적으로 가려다 보면은 조금 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하다 보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 레이저셀은 한 번에 면으로 쏘기 때문에 생산 시간이 매우 빨라진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PCB가 뜨거워지기 전에 끝나니까 애들이 휘지 않는 그러한 장점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면은 패키징 공정 속도를 기존보다 최소 10배나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레이저셀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기존에는 CPU와 그 다음에 메모리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었지만, 그런데 최근 나온 하이엔드 패키지는 이렇게 서로 붙어있는 게 특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패키지를 만든 다음에 본딩을 하려고 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바로 극복할 수 있는 게 레이저셀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체 등 업체들이 수율 개선을 위해서 함께하는 중이라고 하며 37개국의 44개사와 현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 레이저셀은 2년 뒤에 큰 매출로 이어지지 않겠나 라고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레이저셀 실적이 정말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실적이 나쁩니다. 물론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영업이익이 적자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일단 세계 최초 그 다음에 유일하게 이걸 만들다 보니까 연구개발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작년이랑 재작년에는 금융비용 계정에서 당사가 발행한 전환상환 우선주 및 전환사채와 관련해서 어떠한 비용이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게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저셀 일단 1분기까지는 적자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 회사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방금 전에 봤다시피 매출액은 크게 성장하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매출액이 무려 2배씩 성장한다고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올해는 턴어라운드에 성공해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42억 원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또한 내년까지 2배 넘게 성장, 내후년에도 2배 넘게 성장하는 걸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대로만 이루어지면은 이 레이저셀 진짜 매력 넘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실적마저 2배 이상 는다면은 이 주식 우리가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저셀 우리가 청약을 할지 말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이저셀 청약일은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리고 상장일은 23일 목요일 예정, 최소 청약 금액은 상당 기준 10주 7만원이며 기관 수혜측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날 우리가 청약을 할지 말지 추가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수수료는 2,000원 있으며 유통 물량 예정치는 44%로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살짝 아쉽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예상 시총은 1,100억으로 올해 실적 기준으로 보면은 퍼가 20이 넘어서 조금은 부담스럽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내년에는 퍼가 10으로 줄어들고 내후년에는 5까지 떨어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그런데 지금 장이 너무나 불안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러한 성장주를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위 같은 실적도 이 회사의 전망이지 팩트가 아니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레이저셀 꽤나 기대주로 생각이 되는데, 과연 기관 수혜측이 어떻게 나올지 그 부분을 관심있게 바랄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 관련된 영상 바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오늘 기업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좀 심플하게 보도록 할게요. 위니아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사 신한금투 청약일 14일부터 15일 공모밴드는 14,200원에서 16,200원. 자, 위니아에이드는 이런 기업입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위니아 있죠? 맞습니다. 위니아 김치, 김치냉장고 그 기업이랑 이어진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위니아에서 분사된 원스톱 플랫폼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통, 물류,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를 한 번에 하는 기업이라고 하는데 하나하나 보자면 일단 유통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로부터 가전제품을 공급받아서 판매하는 점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무려 전국에 227개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니아 그리고 위니아 전자로부터 물류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서 물류 서비스를 수행을 하고 있으며 또한 렌탈 플랫폼 SK매직 아마도 정수기에 SK매직 적혀있는 걸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과 협회 삼성전자의 대형 가전제품에 대한 렌탈 설비 서비스도 런칭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뒤에 확인할 수 있는데 가장 매출 비중이 큰 서비스 부분을 보자면은 예전에 대우전자 서비스랑 합병을 해서 서비스 인프라를 확대하고 구축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60개 거점에 서비스 센터를 두고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고 이는 국내 빅3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서비스에 특이한 게 뭐가 있나 봤더니 일단 KT랑 함께하는 스마트폰 단말 교체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세계 1등 기업이겠죠. 애플의 공인 서비스 사업 등을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애플의 공인 서비스 업체는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점유율 30%로 가장 높은 것도 장점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기분들 이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니아 에이드 같은 경우에는 대유 위니아 그룹의 계열사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대유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유를 빼고 나머지 3개랑 형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부분별 매출액 비중 보자면 유통, 물류 서비스, 기타 이렇게 4가지로 나눠져 있으며 그 중에서 서비스가 갈수록 높아지고 가장 높다는 걸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애플 공인 서비스, 단말 교체 프로그램 등등등 이런 게 있다고 하죠. 그리고 플러스 최근 들어 위니아 에이드가 신규 사업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방사일 서비스, 유통, 물류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다양하게 시도 매출 증진을 목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 봤더니 바로 위니아의 소형 가전 사업 부분을 양수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소형 가전이 과연 돈이 될까 한번 확인해 봤더니 매출액은 크게 성장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아쉬운 거는 영업이익이 적자라는 거, 이 부분은 아쉽다고 볼 수 있지만 하지만 앞으로 1인 가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쪽의 수혜를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앞으로 위니아 에이드가 크게 성장한다면 소형 가전 사업 부분을 무시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좋습니다. 자, 매출은 지속적으로 쭉쭉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고 영업이익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순이익도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다만 이번 1분기에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조금 매롱인 걸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방금 전에 봤던 신규 사업인 소형 가전 사업의 진출에 따른 초기 투자 비용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최근 들어 인플레가 조금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 영향으로 물류 운임비가 상승했고 유통비 수익이 판매 둔화에 따른 영향도 같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다시 또 회복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니아이드 우리가 청약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청약일은 14일부터 15일 아까랑 똑같네요. 그리고 상장일은 미정. 그런데 이게 좀 당황스럽습니다. 굳이 신한금투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 청약 금액이 100주 무려 81만원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한테 81만원 있기는 꽤나 쉽지 않거든요. 요즘 같은 장세에서 전부 다 돈이 있었다면 이미 물 태우는데 썼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니아이드의 균등 배정 물량이 조금은 많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며 물론 그 전에는 기관 수혜칙이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봐야겠죠. 기관 수혜칙은 월요일에 나오니까 그때 또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2,000원, 공모 후 유통 물량 예정치는 33%로 적당한 수준이며 예상 시총은 2,500억으로 지금 현재 펄을 보자면 10 정도 내외가 된다고 합니다. 일단 저 길이 시생했을 때는 따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적이 지키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투자를 할 만한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과연 기관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한번 관심있게 바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보로노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수를 하고 있는 기업이죠. 주관사는 한국투자 미래세증권 청약일은 14, 15 똑같습니다. 굳이 이렇게 왜 붙여놨는지 그게 좀 의아하긴 하네요. 그리고 공모밴드는 4만원에서 46,000원. 보로노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 바이오에 관련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2015년에 설립된 신약 후보 물질 개발 전문 벤처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약 후보 물질을 만든 다음에 뭐 약을 만드나 봤더니 그게 아니라 개발한 물질을 임상 일상 이전에 기술 이전하는 사업을 영위한
관리한다고 한대요. 따라서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꽤나 재밌는 기업이라고 생각했어요. 보통 우리가 바이오 기업 하면은 야 끝까지 만들어서 대박 터트리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이 보르노이는 신약 후보 물질을 만든 다음에 야 이거 한번 써봐, 이거 꽤 괜찮을 것 같아 하면서 그걸 판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보통 1상, 2상, 3상 이런 걸 하는데 최소한 몇 년 이상 흐르는 걸 생각하면은 이 보르노이는 물론 신약 후보 물질을 만드는데 뚝딱뚝딱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은 순환이 빠른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르노이는 인산화 효소 여기에 강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 봤더니 세포 내 신호 전달을 담당하는 550여 개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인산화 효소만 선택적으로 결합해 병을 치료하는 표적 치료제를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뭔가 바이오라서 말이 어렵죠. 조금 쉽게 풀어보자면은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딱 갔는데 신호등이 완전 지 맘대로예요. 빨간불 켜졌다가 파란불 켜졌다가 갑자기 핑크색이 켜지는 등 난리 부르스를 추면은 교통이 마비가 되고 사고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인산화효소가 그 신호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면은 질병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르노이는 그거를 선택적으로 골라서 병을 치료하는 표적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장점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총 4건의 기술 이전을 한 바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도 매년 2건 이상의 기술 이전을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보르노이가 가지고 있는 핵심 물질이 뭐뭐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을 보니까 이렇게 영어로 적혀 있어서 야 정말 좋은 약물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오른쪽에 한글이 있더라고요. 자 어디에 사용되는가 봤더니 폐암, 갑상선 수질암, 퇴행성 뇌질환, 유방암, 췌장암, 비소세포 폐암, 유방암, 자가면역질환, 그리고 폐동맥 고혈압 이러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핵심 물질을 현재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보르노이의 대표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암 5년 생존율을 따지는 것은 이제 뇌암, 췌장암 빼고는 무색할 정도라며 수십 년간 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유방암 같은 경우는 환자가 10년씩 살기도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암이랑 지금 암이랑 조금 다르다는 거겠죠. 하지만 그 와중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한 가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환자의 생존 기간이 늘면서 가장 큰 문제는 뇌전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폐암 같은 경우에는 뇌전이가 50%, 그 다음에 유방암은 40%까지 뇌전이가 늘었다고 하는데 기존 항암제는 뇌투과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생존 기간이 늘긴 하는데 그 와중에 뇌전이가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보르노이가 가진 선택적 기술력은 뇌까지 투과할 수 있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명만 보자면은 야 진짜 대단한 기업이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보르노이의 장점이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인공지능과 그 다음에 실험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만든 보르노믹스 플랫폼을 통해서 타사 대비 3배 빠른 1년에서 1.5년 이내에 파이프라인을 도출하는 그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분들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는 4.5년이 걸리는 걸 보르노이는 1년에서 1.5년 만에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매년 2건 이상의 후보 물질을 팔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르노이에 대해서 설명이 끝났고요. 그리고 참고로 보르노이 같은 경우는 유니콘 특례 1호 상장 초일기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봤더니 비상장 기업 중 기업 가치가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 기술 평가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제도로 이렇게 상장되는 기업은 시가총액이 5천억이 넘어야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현재 보르노이가 얼마나 소리일까요? 맞습니다. 시총이 5천억이 넘는다는 소리겠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보르노이는 일단 재수한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다이어트를 했을 텐데 어떠한 다이어트를 했나 봤더니 저 공모가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5만원에서 4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뭐 큰 차이 없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공모 주식도 200만 주에서 130만 주로 줄었고 그 결과 공모 금액도 1300억에서 585억으로 줄었으며 시가총액이 8600억에서 5800억으로 줄어든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죠. 그 와중에 유통물량도 25%까지 줄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으로 다이어트는 했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실적은 당연하게도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걱정이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기업 보르노이 같은 경우는 엄청난 실적 성장을 현재 자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올해부터 24년 그러니까 단 2년 만에 4배에 가까운 성장을 하겠다고 말했으며 그리고 내년까지는 적자지만 내후년 24년에는 700억의 순이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4년 기준 아까 봤다시피 시가총액이 5천억이 조금 넘으니까 퍼가 10도 채 안 되는 대단한 바이오주가 탄생을 하는구나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물론 이거는 예상이라는 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르노이 이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 미래세 진행 청약일은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똑같습니다. 상장일은 24일 금요일. 그런데 이 기업도 최소 청약 금액이 20주 기준이라서 46만원으로 가격 부담이 조금 있다는 거 이번에는 다들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기관 수요 예측은 월요일에 나오니까 그때 또 공부해보도록 하고 수수료는 2,000원, 유통물량 예정치는 25%, 시총은 5,800으로 현재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한번 개분들 보르노이 청약을 할지 말지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으로 스펙 3가지를 빠르게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보 스펙 12호. 자, 교보 스펙 12호의 데이터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보 스펙은 지금까지 이러한 기업들과 합병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보 스펙 12호 청약을 할지 말지 말씀드리자면은 항상 스펙은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현금 비중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소한 몇백만원 이상이 있다면은 무조건 청약을 진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보 스펙은 다른 증권사랑 다르게 수수료가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번 여러분들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KB 스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스펙 21호.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러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KB 스펙은 지금까지 이러한 기업들과 합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KB 스펙의 특징이 있는데 이때까지 원격 소프트웨어, 암호, 보안, 게임, NFT 이렇게 조금은 미래지향적인 그런 기업들이랑 합병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그나마 좀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은 KB 스펙 21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연히 현금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청약을 진행하시는 게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수수료도 2,000원이 아니라 1,500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NH 스펙 23호도 청약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NH 스펙의 데이터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때까지 NH 투자증권은 이러한 합병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대분들의 여유가 있다면 당연히 청약을 진행하는 게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범한 퓨얼셀 청약할 때 나무 멤버십을 가입해서 수수료가 공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스펙 같은 경우는 커피값만 노리고 적은 금액으로 청약을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스펙 3가지가 있었는데 한번 기분들 어디에 집중할지 그런 것들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력을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진짜 바쁘네요. 레이저셋, 위니아이드, 보르노이, 교보 스펙 12호, KB 스펙 21호 전부 다 화수에 몰려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NH는 목금 그리고 금요일에는 범한 퓨얼셀이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좋은 가격에 매도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그리고 기분들 혹시나 공모주가 처음이시라면 이 영상 오른쪽이 그 다음에 아래 댓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아 공모주가 이런 거구나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매주 기름들이 공짜로 치킨을 먹을 때까지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항상 기름들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주말 푹 쉬시고 저 기리스는 또 다른 공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